자, 오늘 저는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러 가는 분이 계신데요. 보스턴 레드삭스의 요시다, 이 분을 비롯해서 유명 프로 운동선수들이 직접 치료받으러 찾아간다는 일본의 유명한 척추 명의인데요. 일본에서는 원인 불명의 허리 통증도 찾아내는 의사로 환자의 움직임과 통증 패턴을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진료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일본 도쿠시마에 직접 찾아가서 척추 명의인 사이로 코이치 교수님을 직접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일본 도쿠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쿠시마는요, 일본 시코쿠 동쪽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휴양과 재활, 또 회복까지 함께 고려하는 의료 환경으로 매우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방문한 이 도쿠시마 대학, 역시 일본 내에서 척추 재활 분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최근에 일본 환자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까지 방문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해외 환자들이 왜 이곳을 찾을까요? 그 이유 직접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일본 도쿠시마 대학의 병원장이자 또 세계적인 최소 침습 척추 치료 권위자인 사이로 코이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바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로 코이치입니다. 와. 잘 부탁할게요. 네, 잘 부탁할게요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오랫동안 스포츠 선수들과 또 일반 환자들의 요통을 진료하시면서 이 단순히 MRI만 찍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의 움직임, 통증 패턴까지 아주 세밀하게 확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요통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원인을 찾아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日本では多分世界的にそう思いますけども、腰痛の 85% は謎と言われています。それは MRI に頼りすぎてるからなんですね。僕が一番大事にしてるのは問診なんです。だから日常生活でどういうことをすれば痛いか、例えば顔を洗う時に痛いとか、椅子の高さでも高い椅子は OK だとか、低い椅子は嫌だとか、そういったちょっとしたことで腰痛の場所が分かるんです。例えば腰の前にあるか後ろにあるか、それで痛みの場所がここだというのを考えて MRI を見ます。最初に MRI を見てしまうと何も見えないんです。 자, 한국에서는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누워만 있으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움직이고 회복하는 척추를 강조를 하십니다. 급성기가 지난 이후에 적절한 운동과 활동이 척추 회복에 왜 중요한지 좀 알려주십시오. 人間の背骨は胸椎12個あります。で、腰は5つです。腰が悪くなる、ヘルニアになるっていうのは胸椎が動かないから腰ばっかり動いてると。ですので骨盤をたくさん動く、胸椎をたくさん動く、そういうリハビリをして腰を守ります。韓国でも流行ってると思いますけど、ピラティスなんです。ピラティスを大学病院に導入しました。ピラティスをもともとリハビリしてたんですね。ニューヨークに行ってブロードウェイ、それでダンサーがすごく目をつけて、今こんなピラティスってなってますけど、もともとはリハビリなんです。日本で大学病院でピラティスを入れてるのは徳島大学だけです。 저도 최근에 발레핏을 배웠는데 똑같이 허리 통증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발레도 마찬가지로 그런 허리를 꼿꼿하게 키우고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자, 한국에서는 무엇보다 척추질환 환자들이 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전혀 서두르지 않고 이 보존적 치료와 또 재활을 강조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결국 수술을 선택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一つはやっぱり一番困るです。困る。患者さんが非常に困る。例えば海外旅行したいとかいう人が歩けなくなって旅行ができない、もう痛くて仕事ができない、そういう時は手術を進めてます。だからもう家の中でじーっとしている人は手術いらないと思いますけども、自分の活動をさらに大きくしたい時は手術します。 자,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결정한 것도 환자한테 가장
필요한 수술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환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 척추에 절대 칼을 대면 안 된다. 한번 수술하면 평생 고생한다. 그런 인식이 가장 많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시행하시는 채소 침습 척추 수술은 어떤 점이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一番大きい理由は局所麻酔で患者さんが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例えばこうヘルニアになってヘルニアを取るときにこう内視鏡を入れてどうですか痛みなくなりましたか足動きますかと患者さんが痛くなくなったし足も動くよということをすぐ言ってくれます。だから安全です。もう一つ局所麻酔のいいところは何歳でもできます。90歳以上でもできます。今まで90歳以上10人手術しました。心臓が悪くても肺が悪くても局所麻酔だったら可能なんです。 수술을 지나치게 미루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신경 손상이나 또 마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볼 수 있는데 채소 침습 치료의 근의자로서 이 증상만큼은 미루지 말고 전문의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腰痛には3種類あります。一つはレッドフラッグってやつ、発熱の場合だったらばい菌が背骨に入ってる。それとかがんの背骨に転移してそれで背骨が潰れる。それをレッドフラッグって言います。これは急ぎます。あと2つのうちの1つは足に症状がある腰痛、足がしびれる、痛い、力が入らない、この腰痛も急ぎた方がいいです。ただすぐ手術ではありません。僕が一番注目しているのは足の裏のしびれ、あとそれとつま先立ちができなくなる。この2つがかなり神経にダメージが進んでいる。その時は手術した方がいいです。もう一つが腰痛のみ。これは急ぎません。ピラティスとかヨガとかリハビリとか、この3つの種類っていうのを知っていると手遅れに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프로야구 선수, 축구 또 배구 선수까지 다양한 선수들의 척추 치료를 해오셨는데 운동선수의 척추 치료하고 일반인들의 척추 치료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基本的には同じ考えでやってます。ですのでアスリートは結構リハビリテーションが 100% よりも高い位置に治りたいという希望があるんですね。そう同じアドバイスを高齢者にもします。腰だけを治すんじゃなくて胸椎とか肩、例えば肩が上がらない人が高いものを取るときに腰を反ります。だから肩を治す、そう腰が楽になります。ですので腰を治すプラス周りもしっかり治すが 100% 超える治療です。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 내시경 척추 채소 침습 수술을 쭉 해오고 계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 개발하고 발전해 오신 전 내시경 척추 수술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僕が一番開発したのは高齢者の狭窄症手術です。普通の高齢者の狭窄症の手術は全身麻酔で真ん中から入ります。僕の内視鏡手術は横から入ります。斜め後ろからする場合は神経を触ります。だから全身麻酔がいります。僕のは横から局所麻酔内視鏡を入れて神経に触らずに安全に手術が可能です。この前91歳の方手術したんですけれども、手術で30分後からもう歩いてます。普通全身麻酔の場合だったら後ろかける場合だったら1週間から10日ぐらい。でもこの手術でしたらもう本当にすぐ30分後から歩きますから翌日には退院できます。 엄청 빠르네요. 한국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韓国ではバイポータル、普通は全身麻酔で後ろから内視鏡を入れます。僕は内視鏡は一つのところからします。 자, 한국도 이 초고령 사회가 진입을 했고요. 척추 간 협착증 환자가 빠르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또 부작용 때문에 망설이는 또 환자분도 많은데 전신 마취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내시경 이 감압술 이 환자들에게 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いや本当にその通りで高齢者いろんな合併症を持っている人には局所麻酔っていうのは非常に体に優しい。糖尿病の人って大きい切開すると感染します。ばい菌が入ったりとかそういうリスクがありますけれども内視鏡で感染することは非常にリスクが低いです。 교수님께서는 이 허리만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재활까지 해야지만 치료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一番は再発予防ですね。腰の手術をすると腰は弱くなりますから
そこを固めると。それでその周囲胸椎と骨盤を動かす。これは本当にピラティスが可能にできる新しいリハビリなんです。 재활이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やればやるほど効果はたくさんあります。2週間ぐらい教えてもらえば、あとは自分で自宅でパンフレットとかビデオを見ながら、あとは自分でできますから。 자, 아주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는 좀 진짜 다른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교수님의 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도쿠시마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쿠시마와 이 도쿠시마 대학병원의 이 척추 치료와 회복 측면에서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徳島は田舎なんでね、東京とか大阪のようなね、交通のメリットは確かにない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まずはその悪いところを完全に見つけると。それ2つ目が内視鏡でそれを治すと。で3つ目がリハビリで再発しない体にする。この3つが揃っているところはなかなかないと思いますね。 교수님 정말 궁금한 거 있습니다. 평소에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좀 추천하는 좀 좋은 운동, 자세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腰痛にならないためには、動くときに腰以外で、ひねるときは胸椎でひねるとか、下のものを取るときはこうならないようにして、こう腰を動かさないように、腰を守るには腰を動かさない。例えば、じゃあこちら向いてください。まず一つ、足を上げる。上がりますよね。ここで腰を動かさない。腰を使わない。쉽지 않은데요. 이 허리 사용 だから日常生活で腰を使わない動作を覚える。胸椎でひねる場合は足は動かない。 두 가지 운동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리 올리기 운동. 하나, 둘, 셋, 넷. 3セット。 쓰리셋. 그 다음에 고정시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셋. 3セット。 쓰리셋. 오, 여러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랫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좀 포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교수님 진료를 받기 위해서 고민하는 환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まず腰痛は付き合うものでなく治すものです。ですのでしっかりと徳島に来て、まずは痛みの場所を見つける。そして内視鏡で治してリハビリで再発をなくす。これをぜひお願いします。 자, 교수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또 허리 건강 위한 좋은 정보와 치료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허리 환자가 없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본을 대표하는 척추 명의이신 사이로 코이치 교수님과 함께 척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통증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특히 조용한 회복 환경과 또 전문적인 재활 시스템을 갖춘 도쿠시마의 새로운 의료 관광 선택지로 주목받는 이유를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